네,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 데모입니다. 오늘도 라인 개발 실록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더 빨라진 C 파이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파이썬 성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 파이썬에 대한 성능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스퀘어 데브팀의 나동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라인에서 그 오픈챗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오픈챗은 많이 쓰고 계실 노란 메신저에 있는 오픈 채팅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C 파이썬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페스터 C 파이썬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C 파이썬 3.11 성능 개선 분석과 여기에 적용된 기법인데요. 좀 궁금했던 게 C 파이썬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발자라는 부류에는 되게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비스 개발하는 거 좋아하는 부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쓰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이제 컴파일러나 이제 인터프리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 구현체와 관련된 개발을 접하게 될 기회가 생겼고, 그게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C 파이썬 쪽에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C 파이썬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통 파이썬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따로 C 파이썬 적혀 있지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받는 파이썬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C 파이썬이고, 이름이 왜 C 파이썬이냐면은 C로 개발된 구현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C 파이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내가 파이썬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C 파이썬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썬 사실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네네.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도 파이썬 하면은 이제 좀 어디서 들어봤다 하실 수 있는데, C 파이썬 하면 되게 생소해서 완전 새로운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동희님 말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C 파이썬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C 파이썬 성능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파이썬을 쓰는 모든 유저들의 에코시스템의 워크로드를 향상시키는 걸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C 파이썬 프로젝트가 3.12 버전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이제 10월 3일에는 할 3.11 버전이 발표가 될 계획이고, 정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파이썬 3.11 버전에서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성능이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은 아직 정식 버전이 발표되기 전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Faster C Python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예 이름부터 아예 Faster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파이썬을 쓰는 많은 유저들, 그리고 파이썬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제 언어와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왔던 게 파이썬은 느리다,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해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사실 파이썬 팀이 전혀 이런 성능 최적화 안 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이런 인터프리터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귀도 발론썸이 이제 원래는 정식으로 은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마크 샤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파이썬이 다이나믹 타입 랭귀지인데, 이 다이나믹 타입 랭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버추얼 머신 설계하고 이런 인터프리터 만들 수 있는지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이썬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라고 주장하셨고, 그래서 귀도 발론썸이 이제 마크 샤놀이라는 분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영입을 해서 이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중심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 외부에서도 이런 파이썬 빠르게 만드는 거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런타임 개선에만 좀 초점을 맞췄는데, 네. 이제는 스택머신 기반의 인터프리 자체를 성능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4년 내에 파이썬 3.10 버전보다 5배 빨라지게 하는 게 목표고, 이제 이게 과거와 좀 또 다른 부분이, 예전에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내가 성능 최적화를 하겠어 하면 이제 막 인터넷에 알려진 막 좋은 빠른 기법 적용해보고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이 베스터 C 파이썬 프로젝트 팀의 좀 특징은 무조건 빠르다가 알려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워크로드,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워크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네. 그 이름 파이 퍼포먼스 벤치마크고 그걸 돌렸을 때 어떤 부분이 파이썬의 성능에 병목 지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진행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궁금한 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장점일까 혹은 어떤 의미인가 좀 궁금한데요.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최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현 복잡도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능 최적화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구현보다 조금 더 특수화된 구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현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건 사실 이제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최적화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효율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 또 Faster C 파이썬 프로젝트에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페스터 C 파이썬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순수하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능이 굉장히 올라갈 걸 보고, 사실 파이썬이 성능이 이제 느리다 보니까 C로 직접 작성을 해서 그거를 파이썬에 바인딩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C로 구현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C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이썬이나 마이파이스라는 것을 이용하면 또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C로 작성된 부분들의 성능은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페스터 C 파이썬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럼 이번에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은 없어질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은 사실 파이썬의 동시성 문제가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그런 키워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페스터 C 파이썬에서는 이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제거하는 거는 이제 주요 관심사는 아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구현체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했고, 그런 구현체를 이제 실제로 C-파이썬 적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버추얼 머신에도 관련된 코드 변경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하진 않고 있고요.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C 확장 모듈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긴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인터프리터 그것에 관련된 성능 최적화를 이제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C로 작성된 부분의 가속은 C 컴파일러와 관련된 부분이지 파이썬 버추얼 머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일 구현체에 대한 설명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녹일 구현체라는 게 멀티스레드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네. 파이썬에는 이제 글로벌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인터프리터 전체에 큰 공용한 락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코드가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나만 존재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한 스레드만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를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파이썬에 스레드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지만 멀티코어가 있을 때 동시 이렇게 병렬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아왔었고,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Faster C 파이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유해 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 3.11 버전은 이제 올해 출시가 될 계획이고요. 근데 당시 파이썬 3.11 버전의 목표는 파이썬 3.10 버전보다 2배가 빨라진 게 목표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크를 해보니까 기하 평균 기준으로 25% 정도 빨라진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하 평균 2배의 목표는 이제 실패한 거죠. 그렇지만 이따 뒤에 벤치마크를 보면은 실제로 2배 가까이 올라간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공유 드릴 것 같고. 네, 그렇지만 2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그동안 이제 파이썬이 느리기 때문에, 이건 파이썬 느린 이유는 이제 JIT 구현이 없고 순수하게 인터프리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지적이 많아서 JIT를 붙이면 빨라질까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파이썬 코어 팀의 판단은 물론 JIT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 자체가 느리지 않냐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3.10 버전은 JIT를 붙이지 않고 인터프리터 자체를 개선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비 25% 정도 빨라졌다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능 개선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파이썬 3.1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지 파이썬 프레임이라는 기법과 스페셜라이징 어댑티브 인터프리터라는 기법 두 개가 이제 크게 적용되었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부분을 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현재 상황상 기업 평균 25% 정도 성능 개선이 됐고, 여기에는 지금 JIT 구현이 아니라 인터프리터 자체만 개선한 효과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여해준 테크닉은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C파이썬 3.11 성능 개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레이지 파이썬 프레임입니다. 네. 과거 파이썬 3.11 버전 이전에는 이제 파이썬 함수 호출할 때마다 파이프레임 오브젝트라는 걸 매번 생성을 해줬어요. 이 파이프레임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 함수가 실행이 될 때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지역 변수라든지 아니면 뭐 빌트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함수 실행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번 생성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 파이프레임 오브젝트라는 게 다른 파이썬 오브젝트와 같은 구조로 생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필요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필요한 정보를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경량화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11 버전부터는 이제 언더바 파이썬 인터프레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존 파이썬 오브젝트와는 다른 이제 C 레벨로 완전히 구현된 그런 그 자료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운가 봐요. 네, 경량화되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려서 매번 생성을 해줬다 했잖아요. 근데 자주 생성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기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파이프레임 오브젝트를 직접 사용했을 때는 이제 오브젝트 풀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3.11 버전부터는 청크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미리 생성해 놓고 여유분이 있으면 가져다 쓰는 식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번 생성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생성하는 횟수도 줄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도 그 데이터 양도 줄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은 레이지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레이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파이프레임 오브젝트란 거는 외부에서 직접 쓰는 걸 기대하고 만들었던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파이썬 이제 라이브러리, 서드 파티에서는 이 시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제거하면 제일 좋은데 제거할 수가 없고 외부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API를 호출할 때 그때만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래서 이름이 레이지 파이썬 프레임이라고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 했을 때는 전체 워크로드에서 약 3에서 7% 정도 성능 개선에 기여를 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레이지 파이썬 프레임을 이제 본다면 이 함수 출시 예전에는 항상 계속 생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로드가 늘어졌다면 이걸 경량화했고, 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생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스페셜라이제이션인데요. 요 앞에 문서 번호처럼 659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코드가 다 보이실 텐데요. 네. 이 화면을 보면은 저희가 S는 0부터 S0을 가지고 나서 A는 0부터 1000까지 해가지고 쭉해서 더한 연산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 S 플러스는 A라는 연산이 굉장히 자주 실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주 실행되는 부분을 조금 더 로우 레벨로 바꿔가지고 실행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흔히 알고 있는 JIT라는 기법에서는 이거를 실제 머신 코드 레벨로 변경을 해가지고 메모리 올려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 핫한 구간이 실행되면은 이미 미리 컴파일 되어 있는 머신 코드를 실행을 시킨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파이썬 3.11번에서는 사실 JIT를 구현하진 않았고요. 네.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 S랑 A는 일종의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같은 오브젝트고, 이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직접 실행되기 전까지는. 근데 특정 시점에 이게 인트라는 오브젝트고, 그러니까 S도 인트라는 오브젝트고 A도 인트라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거를 직접 오브젝트에서 직접 바로 연산한 것보다, 그러니까 연산한 것보다 인트 오브젝트라는 거 전제하고 하면은 조금 더 오버헤드가 코스트가 줄어드는 그런 연산을 실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11 버전에서는 이렇게 S 플러스 A 같이 자주 실행되는 코드가 있으면은 요거를 일단은 특수화할 수 있는 대상을 일단 먼저 표시를 해요.
특수화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하고 나면은 실제 이 S+는 A라는 연산은 바이너리 옵이라는 바이트 코드로 실행이 되는데 바이너리 옵 어댑티브라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최적화 될 수 있다고 표시했으니까 그러면은 최적화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양쪽 타입이 S는 int고 A는 int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하는 연산에 대해서 int 연산하는 바이너리 코드가 있을까? 바이트 코드가 있을까를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바이너리 옵으로 다시 이제 뻘백으로 다시 실행되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이썬 3.11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특수화된 코드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를 들면은 S는 뭐 예를 들면 플롯이고 A는 int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플롯과 int를 더하는 특수화 코드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이제 그런 연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정의된 명령어들을, 그러니까 잘 정의된 타입들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를 특수화된 명령어로 일부 바꿔놓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좀 주셨는데 제가 사전에 이 코드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사전 정의된 명령어 중에 한두 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이거 화면을 직접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이제 정보가 쭉 나와 있긴 한데 네. 지금 여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int 연산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더하는 연산이 되면 플롯 연산하는 경우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오. 유니코드끼리 컨캐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네. 특수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많이 접근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런 종류의 연산 말고 다른 종류의 연산에 대해서도 특수화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서 제가 뒤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바이트 코드들이 실제 최적화가 될 수 있는지도 보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분석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한번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볍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신 그 문서 링크는 따로 메모란에 표기해서 궁금하신 분들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서 번호가 659번 또 슈퍼 인스트럭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파이썬은 결국은 이제 인터프리터긴 하지만 이 네. 코드를 바로 즉각 실행시킨 게 아니라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한 다음에 그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실행시키는 인터프리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바이트 코드를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바이트 코드들은 항상 같이 묶여서 사용되는 바이트 코드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봤더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Faster CPython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스토어 패스트라는 명령어가 둘이 같이 붙어서 실행된 경우가 전체 벤치마크 4.8% 차지하네? 그럼 이건 하나로 묶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슈퍼 인스트럭션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인스트럭션, 이제 스토어 패스트가 하나면 인스트럭션이면은 이 스토어 패스트가 두 개 묶여 있는 거는 슈퍼 인스트럭션이고 이제 이걸 실행시키면은 저희가 앞에서는 스토어 패스를 이제 버추얼 머신 2번 실행시켜줬는데 한 번만 실행시켜주면은 이제 버추얼 머신 입장에서는 그런 오버헤드가 감소한다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했더니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 오버헤드가 줄어들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슈퍼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페셜라이제이션 마찬가지로 네. 일반 유저가 직접 보기엔 좀 어려운 구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특수화되고 최적화되는 것들은 이제 파이썬 버전 올라가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명령어 셋이 있으면은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모르고 이제 편하게 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네요. 네. 네. 지금 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앞서 자주 조합되어서 사용되는 명령어 셋이라고 하신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요거랑 매칭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remove C 콜스택이네요. 콜스택이 사라지나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CPython이라는 프로젝트 처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과거에 스택리스트 파이썬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이 스택리스트 파이썬이라는 프로젝트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택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네. C 함수 스택을 실제 똑같이 제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으로 일한 그런 네. 동시성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린스레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보려고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네. 다만 이번 페스터 C 파이썬 프로젝트에서는 스택리스트 파이썬에서 그런 C 함수 스택을 제거를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어갔는데 이제 이건 어떤 설명이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파이썬 3.11 버전 이전에는 파이썬에서 파이썬 함수 호출하면은 파이썬 내부에 있는 함수 호출 스택을 사용한 게 아니라 C 함수 호출 스택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 장점이 뭐냐면은 구현이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냥 바로 내부적 함수 호출하면 되는 문제니까. 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한 번 함수 호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결국은 C 함수의 그 호출 스택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그 함수 호출 스택을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런 오버헤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3.11 버전부터는 네. 파이썬 함수 호출 간에는 그 C 함수 호출 스택을 쓰는 게 아니라 파이썬 자체 인터프리터 버추어 머신 자체적으로 구현된 함수 호출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호출 스택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허용하는 한, 예를 들면은 저 요즘 노트북 16기가 메모리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16기가 메모리를 다 쓸 때까지는 제기적인 함수를 호출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버헤드도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벤치마크에서 한 1에서 3% 정도 저희가 기여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거는 이제 파이썬 간의 함수 호출만 국한이 되고, 만약에 네.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C 함수를 호출한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볍게 벤치마크를 좀 짜봤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학부 때 피보나치 함수 같은 거 작성을 많이 해봐요. 네. 제기적으로 작성해서 하는 함수인데 돌려봤더니 저희가 이제 물론 이 단순히 C 함수 호출 스택을 제거한 것 때문에 빨라진 건 아니겠지만 다른 기법들, 앞에서 설명드린 기법들과 좀 영향을 받아서 한 77% 정도 빨라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디프로즌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좀 딱 봤을 때는 뭘까? 그거 궁금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결국은 파이썬이나 자바나는 버추어 머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이 되고, 아니면 C나 고랭기 같은 경우는 결국 미리 컴파일된 정적 바이너리로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 버추어 머신 기반의 그 언어들은 결국은 이제 버추어 머신이 스타트업하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것도 일종의 오버헤드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더 개선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고, 이 딥브로전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두 부분 나눠지는데, 패스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시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냐면은 저희가 결국 버추어 머신이 기동될 때 기본적으로 임포트되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결국은 실행될 때 바이트 코드를 변환을 하고 실행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돌려보면 어차피 무조건 임포트 될 거면은 그러면은 이거 C 파이썬에는 파이썬 자체를 빌드할 때 미리 바이트 코드를 컴파일해 놓으면은 VM이 스타트업 할 때 그런 바이트 코드를 직접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터 스타트업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미리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해서 C 파이썬 바이너리에 직접 임베딩 시키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이제 바이너리 사이즈가 커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는 인터프리터 기동 시간이 훨씬 더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한번 벤치마크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10에서 15% 정도 빨라지긴 했습니다. 네. 디프로즌 프로젝트 정리해보자면은 미리 바이트 코드로 좀 이렇게 돌려놓는다. 그래서 네.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용량도 잡아먹지만 그것보다 시간적인 면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서 이걸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저희가 파이썬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이제 문자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말하는 문자열은 결국은 이제 파이썬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리스트에서 append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할게요. 네. 이 append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네. 이 클래스에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랑 1대1 매칭되는 문자열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append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따로 생성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라이브러리를 보면 이런 종류의 비슷하게 같이 쓰는 그 메소드 명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런타임에 다 일일이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싱글토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직접 가져다 쓰면은 그런 생성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이번에 C파이썬에서는 그 빌드 타임에 좀 더 추적을 해가지고 미리 싱글토 오브젝트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싱글톤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기법도 디프로즌 프로젝트의 하나이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C 파이썬 3.11에 적용된 기법을 쭉 리뷰해 봤는데요. 저희 계속 훑다 보니까 하나로 좀 요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주신 표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얼마나 빨라졌나 아니면은 내가 쓰는 파이썬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나 이걸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벤치마크를 좀 정리해드렸어요. 아마 벤치마크를 보시더라도 저 벤치마크가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가 좀 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전부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네.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 델타 블루라는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레이 트레이스라는 벤치마크, 사이마크 S1, 요 벤치마크 3개는 일반적인 과학연산을 하는 거의 퓨어 파이썬 코드로 과학연산을 하는 그런 컴퓨테이션 위주의 벤치마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라진 거 2배까지 빨라진 것도 있고 58%도 빨라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컴퓨테이션 기반의 벤치마크는 엄청 빨라진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에는 동시성과 관련된 건 그렇게 관심이 없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보시면 이제 덜 위치 로그라는 이 네. 벤치마크가 있어요. 보면 네. 20% 빨라졌잖아요. 네. 이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로컬에 있는 그 git 로그를 가져와서 뭔가 실행을 하는 benchmark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로컬의 파일 시스템과 IO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인 컴퓨테이션보다는 그러니까 그 퓨어한 컴퓨테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좀 느려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이 빨라지긴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보면 아래 보면 텔코라고 하나 있잖아요. 네. 이건 2%밖에 안 빨라졌어요. 네. 왜 안 빨라졌는지 보면은 이 텔코라는 벤치마크는 데시멀이라는 그 모듈을 사용해서 하는 벤치마크예요. 이 데시멀이라는 모듈은 C로 구현된 모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스터 C8에서 아무리 빨랐어도 이 C로 확장된 부분이 빨라지는 않기 때문에 2% 정도밖에 안 빨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스타트업 시간은 한 11% 정도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3.11 버전 베타 3 버전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거고요. 아마 최종 릴리즈에 조금 바뀔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표만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빨라진 건지 왜 빨라진 건지 전혀 몰랐을 것 같은데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페스터 C 파이썬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3.11 버전이 많이 빨라지긴 했죠. 네. 근데 3.12 버전은 더 많은 최적화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당장 저희 이제 현실에 살아하잖아요. 파이썬 3.11 버전을만 쓰게 되실 건데 그럼 어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냐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파이썬 3.11 버전에서 최적화가 됐다고 알려진 예측된 타입들을 예상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한 게 아마 성능이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제가 어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최적화될 수 있어요라고 알려드리긴 했지만 네. 실제로 그 볼 시간이 없는 분도 있고 바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페스터 C 파이썬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 이 스페셜리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셨어요. 이 스페셜리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돌리게 되면은 어떤 코드들이 자기 내 코드 중 어떤 코드 최적화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좀 좋은데 네. 여기서 흰색 영역으로 된 부분은 아예 최적화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붙어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최적화할 수 있다고 타겟이 된 부분인데 실제 타겟 최적화되지 않았고 이 빨간색 중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아예 바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초록색 대부분은 최적화된 타겟이라고 생각을 최적화를 해버렸는데 최적화에 성공한 코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노란색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코드라는 게 한 줄이지만 안에는 이제 많은 바이트 코드들이 있어요. 이 바이트 코드가 중간중간에 최적화된 코드가 있고 안 된 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이제 초록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코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최적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었군요. 네. 네. 조금 더 궁금한 점은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이 특수화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어떤 샘플을 설명드리면 좋을까 적용을 해봤는데 네. 보시면은 40 in test values라고 있잖아요. 네. 이 테스트 values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 테스트 values라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실제 바이트 코드에서는 네. 이게 로드라는 제가 정말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 로드로 시작하는 이제 바이트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 로드로 시작하는 바이트 코드에는 저희가 뭐 빌트인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바이트 코드로 특수할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쓰는 바이트 코드 특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테스트 밸류스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바이트 코드 특수화는 실패한 코드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C 파이썬 3.11의 성능 개선 분석과 적용 등 기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조금 촬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네, 사실 저희가 라인 내에서 테크토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 1, 2회 정도 1시간 내외로 해서 라인의 기술 관련 정보나 이슈 팁 같은 내부 기술 이야기나 또
주목할 만한 기술 정보, 테크 트렌드, 업계 동향 같은 또 외부 기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달에 동희님께서 테크토크를 진행하셨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도 옮겨드렸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다음에 또 어떤 주제가 있으면 저희 찾아주실 거죠? 아,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